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가축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마쳤고, 이제 가축 재해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은 1과목, 이제 2과목 가축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 가축에서 시험에 꼭 15점짜리 하나씩 나와요. 많이 나올 때는 그 1과목, 2과목당 20점씩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보험금 계산하는 거. 그러게 그 보험금 계산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소만 계속 나왔어요. 소만. 다른 이제 뭐 돼지 뭐 가금 그런 거 쭉 있는데 지금 소만 쭉 나왔고 1과목에서는 뭐 서술형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축 1, 2과목에서 공통으로 같이 공부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요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 보험의 목적이 있어요. 처음에 보험 목적. 보험의 목적이, 보험의 목적이라는 게 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대상. 보험 가입 대상.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 무슨 재해를 보장하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뭐 자연재해, 조세, 화재를 보장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보통 뭐 자연재해를 주면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요런 것들을 보상하느냐. 보상하는 손해가 뭐 축정별로, 축정이라고 하거든요. 가축에서는. 뭐 소, 돼지, 요런 것들을 갖다 다 축정이라고 그래. 축정. 이제 보상을 그다음에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제 뭐 어떤 경우에 보상하지 않냐, 계약자 뭐 책임이 있다든가 이럴 때 이제 보상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있잖아요. 보험의 목적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있잖아요. 요거는 주로 1과목이에요. 1과목. 1과목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1과목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 과목에도 내가 좀 부분 넣어놨는데, 이제 보상하는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주로 1과목에서 다룰게요. 1과목에서 해드리고, 2과목에서는 보험금 계산하는 거, 요거 위주로 이렇게 쭉 해드릴게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뭘 보상하느냐, 언제 보상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다 보면, 요게 소 있고 말 있고 사슴 있고 양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가축들이 쭉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뭐 닭 같은 것도 있고 오리도 있고 쭉 그런데 소, 말, 사슴, 양은 이렇게 딱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좀 체격이 크죠. 덩치가 커요. 덩치가 체격이 크거든요. 요거 체격이 커가지고 보상도 요거는 자연재해와 질병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보상을 해주거든요. 쭉 있는데 요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게 자연재해나 이제 질병으로 이렇게 폐사했을 때, 폐사라는 거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소가 이제 요런 재해가 와갖고 죽었다든가, 요럴 때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긴급도축도 보상을 해주거든요. 여기서 긴급도축이라는 게 뭐냐면, 소가 이제 팔 같은 것이 빠졌어요.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그러면은 요거를 빨리 가서 도축을 해서 이제 그 고기로 쓰려고 하는 것을 갖다 긴급도축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긴급도축할 때도 이제 보상을 해 주거든요. 폐사를 했다든가 긴급도축이든가 부상 같은 거 당해 가지고 이 등치 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폐사하고 긴급도축을 보상해요. 그 외에 뭐 돼지나 뭐 닭 요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자연재해가 와 갖고 폐사해야 돼요. 폐사. 다 죽었을 때만 이렇게 보상을 해 주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것과 덩치가 적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쪼끔 차이가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보상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보상은 범위가 넓고, 요렇게 조금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액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보험가액. 이제 보험 가입 시, 자, 보험가액을 산출하는데, 보험 가입 시, 이 보험 가입 시 가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 시 가액. 이걸 산출해가지고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해요. 이제 주로 이제 가축도 보험 가입 당시 가액 있잖아요. 현존하는 소면 소를 이렇게 딱 평가를 해요. 가치를 평가해서 보통 50에서 150%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해요. 요거는 50에서 150%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사고 시점에 또 보험가액을 산출해야 돼요. 이 사고 시점에 보험가액을 산출하거든요. 이쪽에 소가 한 마리 있다.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소 한 마리가 보험 가입할 때게 뭐 이게 500만 원을 가입했어요. 근데 사고 났을 때 그 가치를 그 시점에서 평가를 해 봐요. 얼마인가. 그래 가지고 이 가축은 시설처럼 다 비례 보상을 하거든요, 비례 보상. 비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보험가액을 산출해요. 그리고 보험가액 산출하고 보험가액금에 보험가액 비례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가액을 산출해 가지고 이 보험가액이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소 한 마리가 죽었다. 그게 보험가액인데 그 보험가액이 손해액이 돼 버리거든요, 손해액이. 이 보험가액 한 마리를 딱 평가를 했어요. 한 마리를 딱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해서 보험가액 산출했어요. 요게 만약에 폐사액 들고는 가축들은 폐사하면은 못 먹어요. 바로 다 버려 갖고 묻어야 돼요, 다. 매장시켜야 돼요, 매장. 근데 인제 팔다리 같은 거 뭐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소가. 그러면 인제 긴급 조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 고기로 팔 때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가액에서 그 가격을 제외한 거 있잖아요. 시장에다 판 거. 제외한 게 손해액이 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가축은 다 사고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보험가액을 산출해야 하거든요. 주로 인제 이 과목에서 하는 게 보험가액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가액을 산출하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닭 있잖아요. 닭, 오리 있죠, 오리. 요것들을 갖다가 소, 돼지, 닭, 오리 있잖아요. 요것만 보험가액을 산출해요. 산출하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나머지는 협정 보험가액이라고 그래요. 협정 보험가액. 나머지는 이제 협정 보험가액으로 산출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협정 보험가액으로 산출한다고 하는데 협정 보험가액이 뭐냐? 요게 기평가 보험이에요. 가입할 때게 딱 정해 놨어요. 요렇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 가지고 쉽게 해서 말 한 마리 죽으면은 죽었을 때 얼마 주겠다. 보험 가입할 때 인제 보험 가입금하고 협정 보험 가입 똑같아. 보험 가입 때 1,000만 원 딱 가입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죽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게 딱 결정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시 별도로 뭐 보험 가액 산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게 협정 보험 가액 가축에서는 협정 보험 가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인삼의 기평가 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인제 기평가 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액을 산출하는 거 있잖아요.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 요것만 보험가액을 산출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협정 보험가액이니까. 근데 닭 중에서도 산란계라는 게 뭐냐면 닭 중에서 알 낳는 거 계란 낳는 걸 갖다 산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치킨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육계라고 그럴 때 육계 그런 것들 육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인제 알 낳는 닭을 산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보험가액 산출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소만 나왔어요, 소도 가다 보면 인제 소 품목들이 쭉 소도 종류가 쭉 있거든요. 한우 있고 유구 있고 뭐 젖소 있고 쭉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소가 시험에서 매년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손해평가사들이 평가하고 있는 품목은 소만 평가하고 있거든요. 소. 그래서 인제 소가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돼지나 닭 요런 것들 인제 오리 요런 것들은 지금까지 출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인제 시험이니까 언제 출제될지도 모르거든요. 손해평가사들이 이거 돼지, 닭, 오리 이런 것들은 아직 평가를 안 해요. 이건 손해사정법인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가액 산출했으면 인제 손해액 어떻게 결정하냐?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있잖아요. 이용물 처분액.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라는 게 아니라 목적물 처분액 이런 거거든요. 소가 인제 만약에 긴급 도축했을 폐사했을 때는 처분액이 없어요, 이거. 긴급 도축 같은 거 했을 때 시장에서 팔았을 때 그 가격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그래요, 이용물 처분액. 요거를 빼야죠. 실질적으로 손해 본 금액은. 요걸 이렇게 보상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다음에 손해액을 평가했으면 이제 지급보험금을 주는데 지급보험금 여기서 다 추가 비용 여기 가축도 추가 비용 다 주거든요. 잔조물 처리 비용, 그다음에 손해 방지 비용 플러스 잔조물 보존 비용, 그다음에 대위권 보존 비용 있잖아요. 대위권 보존 비용 플러스 기타 협력 비용. 요거를 다 줘요, 가축에서도.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만약에 보험 가액보다 적으면은 여기서 또 비례 보상을 하고 줘요. 요렇게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고 그래요. 가축에서 잔조물 처리 비용. 여기서 가축에서는 잔조물 처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잔조물 처리 비용만 자기 부담금을 빼요. 이제 그건 나중에 다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내가 쭉 여기 개요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뭐뭐뭐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축사 보험금 산출하는 걸 이 과목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축사가 인제 예전에는 특약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게 주보험으로 들어왔어요, 주보험으로. 주보험으로 들어 가지고 인제 축사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 평가하는 것만큼도 중요하고, 이게 또 축사를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축자를 문제 냈으니까 축사도 잘 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보험 사기도 인제 그 공부해야 되는데, 소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일어나요. 이게 도덕적 모럴 해저드가 소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다리 같은 거 부러 버리고, 이렇게 저기 뭐 소가 저기 다리 같은 거 소 같은 거 누구 시켜 가지고 뿌려 가지고 뭐 소가 다쳤다고 이렇게 그런 사기를 친다든가, 소가 뭐 도난당했다든가 빼돌리고, 그런 보험 사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 보험 사기도 간간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말고 인제 통지 의무 같은 거 있는데 고런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과목에서 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보험가액 산출로부터 보험 사기까지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건 보험가액 산출하는 거예요. 보험가액만 산출하면은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 쭉 계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 과목에서는 보험의 목적, 보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고, 2 과목에서는 보험가액 산출해 갖고 보험금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공부하게 된다. 그래서 축사도 공부를 해야 된다. 보험가액은 소, 돼지, 닭, 오리만 평가를 한다. 나머지는 보험가액이고, 손해은 보험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 차감해 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해야 될 건 소. 올해도 분명히 여기서 계산하는, 이 과목에서 보험금 계산하는 거 소에서 100% 나와요. 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죠. 소, 또 저 송아지 가게 산출하는 게 한우 약간 좀 바뀌어 가지고, 이 시험은 좀 바뀐 부분이 있으면 바뀐 부분은 출제를 좀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출제위원들이. 자, 고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좀 해 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다음에 인제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전체적인 개요 가축에 대해서. 자, 보험 대상 이제 보험 대상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가축 보험 대상의 소는 한우와 유구와 젖소가 있어요. 한우와 유구, 젖소. 한우는 뭐냐면 일반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소, 일반 소를 갖다 한우 있잖아요, 한우. 재래종 소. 요걸 한우라고 하고, 유구는 뭐냐면 젖소 중에서 고기 생산 목적으로 기르는 거 있잖아요, 고기 생산. 그러니까 젖소, 인제 그 젖소 같은 거 이제 그 숫소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 생산 젖소를, 그 고기 젖소는 우유 짜려고 기르는 것이거든요. 이게 젖소거든요, 젖소. 젖소는 우유는 주로 젖소 암컷에서 우유 짜죠, 우유. 그렇게 새끼도 낳고 우유 짜는 게 젖소거든요. 근데 유구는 갖다가 젖소 이제 저기 우유 생산 목적이 아니고 고기 생산 목적으로 기르는 것 갖다가 그 유구라고 그래요, 유구. 그러니까 젖소 수컷을 갖다 유구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소도 인제 저 보험 대상에 종모우도 있어요, 종모우. 종모우. 종모우가 있거든요. 종모우도 인제 한우, 유구, 젖소가 있는데, 종모우는 뭐냐, 씨 받으려고 키우는 씨숫소예요, 씨숫소. 소 중에서 씨숫소. 모자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을 암소 같은데, 종자가 들어가면 다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걸 종자가 들어가요, 종자. 그리고 모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게 암컷이 아니고 이게 수컷이에요, 수컷. 씨 받으려고 숫소, 품질이 좋은 거 있잖아요.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종모우라고 그래요. 종모우도 한우, 유구, 젖소 다 종모우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소에는 그것도 좀 하나 참고로 좀 알아 놓으시고, 이쪽에 있는데. 자, 돼지에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에 없는 거예요. 개요나 이런 거 쭉 있는데, 요거는 내가 저기 파일로 좀 첨부를 해 드릴 테니까 고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에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인제 PPT로 해 드리니까 교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내가 왜 그러냐면, 요건 제가 강의할 때 설명하려고 요렇게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이쪽에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간간히 여러분들이 인제 공부하다가 또 교재에 없다고 막 찾는데,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재에 없는 내용은 내가 설명해 주려고 이랬다 좀 더 추가해서 지금 저 만든 자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돼지 특징이 뭐냐면, 돼지는 좀 새끼를 많이 낳아요. 1 년에 한 2번 나거든요, 새끼를 2 번. 요렇게. 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소가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10개월. 소는
보통 그 한번 출산하는데 10개월 걸린다.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소는 딱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처럼 이렇게 귀에다 이표를 달아줘요. 귀에다 뭐 표시를 딱 달아주거든요. 이게 그리고 소는 출생을 하면 다 신고해야 돼요. 이게 축사는 이게 정부에다 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소는 그냥 그래갖고 사람하고 똑같이 관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이 고유번호를 소는 싹 주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지금 소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 이력제 현황이 되었고 소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민등록 부여해가지고 소 이렇게 나 출생해서 소 이렇게 만약에 고기를 생산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 싹 관리를 하거든요. 돼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새끼를 낳고 돼지는 그리고 좀 빨리 커요. 돼지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크는데. 그리고 돼지도 한 번 낳으면 새끼도 많이 나고 이렇게 기르는 데 있잖아요. 돼지 소는 한번 이렇게 쭉 해갖고 소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저기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돼지는 좀 그 성장하는 게 좀 빨라요. 이렇게 좀 빠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돼지는 이렇게 출생해갖고 한 26주 있잖아요. 26주 정도 되면은 다 커가지고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뭐 길면은 한 6개월이면은 또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어요. 돼지는 커가지고. 자, 돼지 종류에는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뭐 자돈 요렇게 쭉 있거든요. 이쪽에 보면은. 요렇게인데 종모돈이란 뭐냐면 시수태죠. 수태지. 종빈, 시암돼지. 이 종자가 달아가면 다 이게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가 들어가면 이게 수태지요. 이게 시수태지고 종빈도는 시암돼지 되거든요. 비육도는 뭐냐면 이게 출생해가지고 새끼가 나와가지고 다 자라갖고 판매 단계 돼지요. 판매 단계 돼지. 그래갖고 한 6개월 정도 돼가지고 판매 단계 돼지인데 한 여기 킬로그램도 한 110kg 있잖아요. 이게 넘으면은 초과하면은 거의 판매하거든요. 그냥 약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이게 다 자란 돼지. 이게 비육돈이라고 그래요. 육돈. 육성돈이라는 것은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이거는 키우고 있는 걸 육성돈이라고 하거든요. 육성돈에 후보돈 포함이 되는 거. 육성돈은 육성단계 돼지이고 후보돈은 뭐냐면 이 육성단계에서 이 후보돈은 육성단계에서 씨 받으려고 키우는 돼지 있잖아요. 종모돈이나 종빈돈으로 키울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 후보돈이라고 그래요. 이게 항우 씨를 받게 이르는 돼지를 갖다 후보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후보돈 포함해서 육성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후보돈. 자돈 이건 새끼돼지. 이건 30kg 미만 있잖아요. 미만. 그래갖고 새끼돼지를 갖다 자도에는 이유대돈 포유자도 있는데 요거 이제 포유자돈은 젖 먹는 거고 이유자돈은 이유식 먹는 거거든. 이게 자돈이다. 자돈. 이건 새끼돼지를 말한다.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돼지에는 요렇게 이런 종류의 돼지 종류에는 요렇게 있다. 요렇게 좀 보험 대상이 요렇게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가축에는 보험 대상을 갖다 축종이라고 그래. 축종. 가금에는 닭이 있고 꿩이 있고 메추리, 타조, 오리, 거위, 관상조, 칠면조 요렇게 있거든요. 가금은 뭐냐? 말 그대로 가금은 털 달린 거예요. 털 달린 거. 그 두 발로 걸어 다닌 거. 요렇게 좀 기억을 해서요. 이게 가금은 털이 달렸고 그다음에 두 발로 걸어 다녀요. 요게 가금이에요. 가금. 닭꿩 요건 요렇게 외워야 돼요. 닭꿩 메타 오 거 관칠 요렇게 해서요. 닭꿩 메타 오 거 관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보험 대상은 뭐뭐 있는지. 닭에는 종개가 있고 종개면 딱 이제 감 잡았죠. 종개 씨 받으려고 키우는 닭. 산란개 계란 생산 목적으로 키우는 걸 산란개라고. 육개 고기 생산. 육개는 그냥 통닭 만들려고 내가 통닭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좋아하는 통닭 만들려고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토종닭은 우리나라 닭을 갖다 토종닭이라고 그래요. 토종닭 요거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토종닭 같은 거 뭐 백숙도 만들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이제 토종닭이라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말에는 종마가 있고 경주마가 있고 일반마가 있어요. 일반마. 종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마 요거는 씨 받으려고 키우는 거예요. 종모 시수소 이게 뭐 종모는 종모마 시수소 종빈마 시암말 요거는
암, 여기는 시, 순마,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종모마, 종빈마가 있고. 경주마, 경주마라는 것은 이제 경주용으로 쓰는 거예요. 육성마 포함되는 건데, 이제 향후 경주마로 쓰려고 육성하는 말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거죠. 요쪽에 보면 되고, 경주마가 있고, 일반마, 그냥 말, 제주도 가면 쪼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일반마가 있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축은 사양, 꿀토, 이렇게 해서 사슴하고 양하고 꿀벌하고 토끼하고 오소리가 있거든요. 이쪽에. 사슴, 양, 이게 앞자 따와서 이렇게 양, 꿀, 도, 오, 이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양이요, 양. 이렇게. 그래서 사슴은 한 마리 비싸요, 여러분들. 사슴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 대상은 소와 돼지와 가금하고 크게 나눠서 가금, 그 다음에 말, 기타 가축, 요렇게 5개로 분류한다. 요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좀 요렇게 이해를.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재해보험은 취급기관이 농작물 재해보험하고 좀 달라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취급기관은 전부 다 NH 손보에서 했는데 가축은 5군데에서 해요. KB손보, DB손보, 하나손보, 현대해상 이렇게 5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취급기관도. 근데 요거는 뭐 취급기관 외울 필요는 없어요. 5군데에서만 한다. 요 정도만 좀 알아놓으세요. 그렇게. 그리고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대에서 평가를 한다.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잖아요. 적으면은 비례보상을 하거든요. 비례보상 보험금 지급할 때. 가축이나 가축 축사 전부 다 보험금 비례 보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하고 말 있잖아요. 소하고 말은 개별 한 마리당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요렇게 소와 소 있잖아요. 소는 물론 소는 요렇게 있으면은 이게 축사에도 지금 소들을 막 키우고 있잖아요. 키우고 있으면 이 소는 다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일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요. 일괄 가입하거든요, 소는. 일괄해서 가입하는데 만약에 이제 소가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긴 소만 가지고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소. 말도 마찬가지고 말도 개별 한 마리당 한 마리에서 평가해서 지급하거든요. 근데 말은 보험 가입도 이렇게 축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이게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 개별 가입이에요. 개별 가입. 개별 가입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말 자기가 기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부 다 가입할 수도 있고 한 마리 한 마리 개별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마리 가입하고 있으면 말 5마리만 나는 보험 가입하겠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소고 말은 개별 한 마리당 평가한다는 거죠. 한 마리당 평가한다는 거. 그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슴하고 있잖아요. 양이 있는데 사슴하고 양. 지금 사슴하고 양은 그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지금 교재나 이론서나 약관 같은 데 구체적으로 없었는데 추리해 보면 사슴하고 양도 소나 말처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슴은 확실히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요. 사슴은 비싸거든요. 한 마리당. 근데 양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소나 말처럼 한 마리당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교재나 이런 게 명확히 없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의 출제가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사슴하고 양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기타 가축으로 사슴하고 양이 있다. 요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말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돼지나 가금 같은 거 있잖아요. 가금. 요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일단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보험 가입도 해요. 이게 보험 가입. 그 돼지나 가금 이제 뭐 가금이면 닭이요, 닭 같은 경우. 요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냐? 보험 가입할 때는 가입해요. 여기 있는 거 다 가입해. 일괄 가입해야 돼요. 여기 가축 축사에 있는 것은 다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다 뭐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야. 6마리는 더 되겠죠.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일괄로 다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보험 가입 금액을 딱 결정을 해요. 보험 가입해도 보험 가입 금액 딱 가입하고 그러면은 사고 났을 때에 사고 시점에 가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더 증가할 수도 있고. 요렇게 했을 때에 그러면은 이 사고 시점에 이때 시점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때 시점에 있는 걸 모두 평가해. 모두.
모두 평가를 하거든요.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당 한 마리 한 마리당 가격을 다 내요. 가격을 다 내거든요, 이쪽에. 그렇게 일괄해서 평가해요. 요렇게 내 가지고 요거 이제 보험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보험가입 금액고 이때 보험가액을 이걸 이때 이제 여기 모두 다 사고 시점에 모두 다 평가를 해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보험가액을 산출하거든요. 요렇게 보험가액. 여기는 이제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에 만약에 6마리였는데 사고 시점에 8마리였다. 그럼 8마리 다 평가를 해요. 가격을 다 평가를 하거든요. 요거 이제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고 요거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이게 뭐 4마리만 사고 났다. 요 4마리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했으면은 이 손해액은 이렇게 손해액 할 때 있잖아요. 이 4마리만 가지고 손해액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손해액은 이제 4마리로 계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가액은 요게 인제 그 대지나 가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사고 시점에서 폐사를 했든 안 했든 그 가축 축사에 현존하는 그 시점에 현존하는 것은 모두 다 평가를 해서 보험가액을 평가를 하고 그중에서 실제로 그냥 폐사한 것들 있잖아요. 폐사한 것만 손해액으로 이제 보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험에 가입한 금액보다 보험가액이 클 경우는 비례보상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소하고 말은 있잖아요. 소와 말은 개별 한 마리당 평가를 해요. 한 마리당. 이 소하고 말은 소는 근데 가입은 일괄 가입해야 돼요. 일괄 가입은 하는데 보험금 지급할 때는 한 마리당 그 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이쪽에. 대지와 가금하고 평가하는 게 좀 달라요. 덩치가 크니까 요건 한 마리 평가해서 지급해. 비싸고 그러니까. 대지와 가금 같은 거는 싸고 조막조막해 갖고 그러니까 그냥 뭉텅그려서 딱 가입하고 이제 보험금과 비례로 한다는 거, 비례 보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소하고 같다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나중에 추가 가입도 가능해요.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새끼가 났다. 그러니까 말은 뭐 한 마리 가입했으니까 추가 개념 의미가 좀 그 개념의 의미가 좀 없고 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새끼 나잖아요. 그럼 새끼 난 소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거 추가 가입 안 하면 그거 보상 안 해요. 이쪽에 있는데 사슴 같은 것도 추가 가입 가능하고 이쪽에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좀 정리하면 평가할 때 이런 기본 개념이에요. 개념을 좀 잡고 가자는 거예요.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비례 보상을 한다. 근데 소는 보험 가입할 때 일괄 가입한다. 말은 한 마리에서 개별로 가입한다는 거. 이렇게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할 때 소나 말은 한 마리당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요것도 한 마리당 보험 가입 금액이 다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사고 시점에 보험 가입 평가해서 보험 가입 되는데 또 다 비례 보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대지하고 가금은 싹 몰아서 평가해 버린다.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싹 몰아서 그 시점에 보험 가입을 싹 평가를 해 버리고 해서 실제로 이제 손해가 난 것 있잖아요. 난 것만 추려 가지고 그걸 손해액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적으면 비례 보상해 가지고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좀 잠깐 내가 언급을 했었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닭하고 오리 있잖아요. 요거는 사고 시 보험가액을 평가해야 돼요.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이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나머지 축적은 전부 다 협정가액으로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말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에 이미 그 사고 나면 얼마 주겠다 요렇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소하고 돼지하고 닭, 오리만 가격이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나머지 축적은 전부 다 가격이 결정돼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보험가액 평가를 사고 시 보험가액 평가하는데 종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 종모나 종돈 돼지에서 종비누 종모 있잖아요. 그 종돈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돈, 돼지의 자돈 있잖아요. 자돈은 다 협정가액으로 산정을 해요. 요것도 돼지 중에서 소 중에서 종모 있잖아요. 종모나 종비누 종자 들어간 것은 다 이렇게 협정보험가액으로 평가한다. 소, 돼지, 닭, 오리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종모나 종돈, 자돈 있잖아요. 이 자돈도 협정보험가액으로 딱 결정이 돼요. 이유자이든 포인트는 얼마씩 딱 돼 있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평가한다는 거,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요런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놔야 향후로 이제 보험가액해서 이제 막 이렇게 쭉 공부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좀 수월해요, 공부하기가. 가축 보험금은 목적물 보험금은 소면 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다가 추가 비용을 이제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이제 잔존물 처리 비용, 손해 방지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하고 요것도 이제 비례 보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에서는 이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안 하고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그러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알으세요. 잔존물 처리 비용으로 이렇게 가축에서는 용어를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 아니고 손해 방지 비용 이렇게 주고 다 비례 보상. 기타 협력 비용은 비례 보상 안 해요. 기타 협력 비용은 이건 똑같아요. 기타 협력 비례 보상 안 하고 그다음에 잔존물 처리 비용 있잖아요. 이건 자기 부담금 적용하고 추가 비용 중에서 잔존물 처리 비용만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거든요. 이렇게 추가 비용에서 자기 부담금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갖고 논란거리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 가축은 잔존물 처리 비용만 자기 부담 적용한다고 이게 좀 명확히 나와 있거든요.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사는 보험 목적물 보험금에다 추가 비용인데 이거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그래요. 또 축사는 잔존물 제거. 가축만 잔존물 처리 비용이라고 나머지가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제거 비용하고 손해 방지 비용을 주고 요거는 시가를 평가하거든요. 축사 시가. 해가림 시설처럼 시가를 평가해. 시가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비례 보상도 한다. 비례 보상 하는데 요거는 비례 보상을 어떻게 하냐?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보험 가액의 80% 미만일 때. 축사는 보험 가입 금액의 보험 가액의 80% 미만일 때 비례 보상을 하거든요. 요건 좀 특이하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 놓으세요. 자, 요번 시간에 이제 그 가축에서 뭐를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해드렸고 이 과목에서 뭐라고 1과목에서 뭐고 2과목에서는 보험금 계산하는 거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1과목은 이제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들에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1과목에서 이제 보험의 목적 같은 거 다 1과목에서 다루는 건데 미리서 좀 개념을 잡고 가라고 지금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덩치 큰 것들 소말, 사슴양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로 한 마리 한 마리당 평가하고 나머지는 사고가 났던 안 났던 그 사고 시점에 그리고 이제 소하고 소 같은 거 있잖아요. 추가 가입을 해야 된다. 새끼 같은 거 나면은 그래야 그것도 보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가격에 추가 가입 없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금액 설정을 놓고 그때 있는 거. 그다음에 사고 시점에 무조건 가서 평가를 다 해요. 그게 존재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험금 지급은 폐사한 것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보험가입금과 보험가입 비례 보상해갖고 이렇게 지급을 한다. 요런 정도만 조금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하고 돼지하고 가금하고 오리 있잖아요. 오리만 보험가액을 평가하고 나머지는 다 협정 보험가액이어가지고 보험 가입 시점에 이미 보험금 폐사나 이런 거 했을 때 얼마 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다 정해놨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덩치 큰 거 있잖아요. 소, 말, 사슴, 양, 요런 거는 폐사, 죽었을 경우도 보험금을 주고, 어디가 좀 부러져가지고, 상처를 입고 좀 부러졌다든가 이렇게 그랬을 때 긴급 도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덩치 큰 것들. 나머지들은 다 죽었을 때,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죽었을 때만 보상을 해준다. 요렇게 조금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세부적인 것들 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